이 영상의 목적은 한국 문화 소개를 위함입니다. 첫째, 역사 홍보 관광지. 둘째, 유네스코 등재 유산. 셋째, 한국의 전통 예술. 마지막으로 한류 문화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 홍보 관광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전쟁을 멈추게 했던 휴전 협정 당시 남북한을 휴전선으로 남, 북으로 각각 2km씩 병력을 배치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 지역이 바로 비무장지대입니다. 남산골 한옥마을은 남산의 북쪽 자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한옥들에는 집의 규모와 살았던 사람의 신분이 맞는 가구들이 예스럽게 배치되어 있어 선조들의 생활 모습을 직접 보고 알 수 있습니다. 5채의 집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조선시대 한옥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전통 한옥과 전통 정원에서 조상들의 삶에 대한 자세와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느껴보세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죽기 전에 가야 할 세계 휴양지 1001의 책에 나왔던 북촌입니다. 북촌의 특징은 첨단의 고층 건물 가득한 서울의 도심 한복판으로 시간을 거꾸로 돌린 듯 전통 한옥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곳입니다. 도심을 흐르는 청계천과 종로의 북쪽 방면이라는 의미를 지닌 북촌 한옥마을은 600년 서울 역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가회동, 대동, 원서동, 삼천동, 안국동, 인사동으로 구성된 지역은 약 900여 채의 전통 한옥들이 보존되고 현재에도 주민들이 살아가는 생활터전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족과 최고위 관료들이 거주하는 고급 주택지역이었고 일제강점기 많은 변형이 있었지만 안국동, 윤보성 가옥 등 일부는 옛 모습을 간직하여 서울의 지역의 생활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을 찾는 여행객이라면 북촌의 게스트하우스 시설 이용을 추천합니다. 전통 부적과 민화를 전시하고 체험하는 가외박물관을 시작으로 자수박물관, 매듭박물관 등 한국의 전통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장이 풍부하고 오래된 식당과 현대적 카페테리아 공간, 함께하는 상천도 거리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먹과 맛의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 전통문화 관광지역인 인사동과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 광화문과 청계천 등 서울을 상징하는 탐방 지역들이 도보로 찾아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여 가장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울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전통 한옥을 활용한 북촌문화센터에서는 외국인을 포함한 방문자들의 여행 정보와 문화해설사의 북촌 안내 가이드 프로그램 운영 등 소중한 여행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북촌의 게스트하우스들은 각기 나름의 특색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한국 전통 음식 등을 준비하고 있어 홈페이지에서의 정보를 확인한 후 여행자 취향에 알맞은 숙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예약 또한 필수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대한민국 근현대 역사 자료의 수집, 보존, 조사, 연구, 전시 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 기관입니다. 2012년 3월 30일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홍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기념관은 대한민국 국가보훈처 산하 위탁집행령 준정부기관이자 역사박물관으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에 있습니다. 1982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응하며 국민모금을 통하여 1987년 개관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1907년 대한제국을 점령한 한국통감부가 서울에 건설한 형무소입니다. 1908년 의병 탄압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일본의 제국주의에 의해 세워졌던 경성감옥을 시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 후 1923년 서대문 형무소로 개칭되었습니다. 청계광장은 서울특별시의 청계천에 딸린 작은 광장이자 청계천의 발원지입니다. 최근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한국가구박물관은 한국 전통 목가구를 수집, 보존, 전시하는 특수 전문 박물관으로 한국 전통 주생활과 전통 실내 장식을 한국 가구와 함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의 대표적인 유네스코 등재 유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묘는 조선시대 왕조의 역대 국왕들과 왕후들의 신주를 모시고 제례를 봉행하는 유교 사당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1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사적 12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주 석굴암 석굴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에 토암한 중턱에 있는 석굴로서 국보 2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라 경덕왕 10년 당시 51세였던 김대성이 만들기 시작했고 20년 후 완성되었습니다. 합전 해인사 대장경판 또는 팔만대장경, 고려대장경은 경상남도 합천군 해인사에 있는 고려가 몽골의 침입을 불력으로 막아내고자 1236년 강화군에서 조판에 착수하여 15년이 지난 1251년까지 총 16년에 걸쳐 완성한 고려의 대장경입니다. 1592년 선조 25년 임진왜란으로 모든 궁궐이 소실되어 광해군 때에 재건된 창덕궁은 1867년 흥선대원군에 의해 경복궁이 중건되기 전까지 조선의 벅궁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조선의 궁궐 중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임금들이 거처했던 궁궐입니다. 수원화성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와 장안구에 걸쳐 있는 길이 5.52km 성곽입니다. 1963년 사적 3호로 지정되었으며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세계유산입니다.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검은오름 용암동굴계, 성산 일출봉 응회안 세계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경주 역사유적지구는 2000년 12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대한민국의 세계유산이며 경주시 일대의 신라 유적, 유물들을 말합니다.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유적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대한민국의 세계문화유산이며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남도 화수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3개 지역에 나누어 위치해 있는 고인돌군입니다. 조선왕릉은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 추존왕의 무덤을 총칭하는 말로 일반적으로 1897년 수립된 대한제국의 역대 황제와 황후의 무덤도 포함됩니다. 14세기 15세기에 조성된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은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적인 시종마을입니다. 숲이 우거진 산을 뒤로 하고 강과 탁 트인 농경지를 바라보는 마을의 입지와 배치는 조선시대 초기의 유교적 양반 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은 대한민국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하남시에 걸쳐 있는 남한산을 중심으로 하는 산성입니다. 병자호란 때 조선의 16대 왕 인조가 청나라에 대항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1950년대에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공원화된 후 현재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많은 시민들이 찾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병자호란 당시 인조는 이곳에서 40여일간 항전하였으나
결국 성문을 열고 항복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백제 역사 유적 지구는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에 있는 백제 관련 역사 유적 지구입니다. 2015년 7월 4일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 등재 심사를 최종 통과하여 대한민국 12번째 세계유산이 되었습니다. 1400년 전부터 한반도 불교의 거점으로 이 땅 곳곳의 산속에 자리잡아 수행과 포교 활동을 지속해온 통도사, 부석사 등의 산사고찰 7곳이 한국의 13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한국의 전통 예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홍도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풍속화는 일상생활에서 취재하여 그린 회화를 말합니다. 다루어진 계층의 차이에 따라 농민, 시민, 귀족 등으로 종별됩니다. 두 번째로 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채춤은 한국 무용의 한 종류로 부채를 이용합니다. 그 밖에도 장구를 이용한 장구춤, 소고를 이용한 소고춤이 있습니다. 사물놀이는 사물, 꽹가리, 징, 장구, 북을 중심으로 연주하는 풍물에서 취한 가락을 토대로 발전시킨 계열의 국악입니다. 흔히 꽹가리 소리는 청둥, 징 소리는 바람, 장구 소리는 비, 북 소리는 구름에 빗대어 말하곤 합니다. 농악은 공동체 의식과 농촌사회의 여흥 활동에서 유래한 대중적인 공연 예술의 하나입니다. 타악기 합주와 함께 정통 관악기 연주, 행진, 춤, 연극, 기회 등이 함께 어우러진 공연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연 예술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네 번째, 한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K-팝은 대한민국에서 대중적 인기를 얻는 유행 음악을 말합니다. 간단히 가요라 부르기도 합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드라마의 한류 바람이 최근 종영한 태양의 후예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은 물론 영국, 프랑스 등 현재 수출이 확정된 국가만 32개국입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한국의 촬영지, 의류, 액세서리, 음식들은 이 드라마를 시청하는 외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줍니다. 한 예로 겨울연가와 대장금 등 국내 유명 드라마의 촬영지로 유명한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만 2014년도 기준 330만 명이 다녀가는 등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전통 음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치는 배추, 무 등 굵은 소금에 절여 씻은 다음 고춧가루, 파, 마늘, 생강 등의 양념과 젓갈을 넣어 버무려 만든 한국의 저장 발효식품입니다. 송편은 한국 덕의 한 종류로 한국의 명절 추석을 대표하는 전통 음식입니다. 추석 때 획곡식으로 빚는 명절 떡입니다. 맵쌀가루를 익반죽하여 알맞은 크기로 떼어 거기에 깨, 팥, 콩, 녹두, 밤 등의 소를 넣고 반달 모양으로 빚어 솔잎을 깔고 쪄서 헹군 후에 물기를 뺀 후 참기름을 발라서 만듭니다. 잡채는 고기, 버섯, 채소 등의 재료를 볶은 것에 삶은 당면을 넣고 버무린 음식입니다. 불고기는 쇠고기를 양념에 재우고 야채를 넣고 자작하게 만든 한국의 전통 요리입니다. 돼지고기로 만든 것은 따로 돼지 불고기라 합니다. 구이에는 결합 조직이 적고 지방이 조금씩 산재해 있는 고기가 맛이 있고 연하기 때문에 안심이나 등심 등의 부위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비빔밥 또는 교반은 대표적인 한국 요리의 하나로 밥에 고기나 나물, 달걀 등과 고추장, 참기름 등 양념을 넣고 비벼 섞어 먹는 음식입니다. 부빔밥이나 제사밥, 골동반 등으로 부르며 궁중에서는 비빔이라 불렀습니다. 이상 코아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